네, 안녕하세요. 토산입니다. 이제 승무패 해야죠. 이제 2월 회차 13회차인데 진짜 머리가 아프네요. 뭐 헤타페 지로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자고 일어난 상태라 목소리가 좀 톤이 낮다라는 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타페 지로나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흐름이 비슷해 보였고요. 다만 최근에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원정팀이 조금 더 좋아 보였을 뿐,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뭔가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등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헤타페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26.5%로 지금 제일 낮은 투표율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헤타페랑 지로나의 그 흐름을 좀 비교를 해봐도 솔직히 저는 누가 이겨도 진짜 이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최근 홈에서 두 경기 동안 무패를 하고 있고, 그 헤타페는 원정팀도 지금 현재 두 경기 동안 득점을 되게 많이 하면서 어쨌든 실점도 하고 있는 팀이라서, 예. 원정에서 지금 현재 5경기 동안 단 1승 거뒀고, 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흐름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2연승을 하고 있는 지로나, 이거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배당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딱 봤는데 헤타페가 2.43이라는 배당을 받았네요. 근데 만약에 헤타페 승이라고 하면 이거는 햄무가 아니라 헨승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1.42가 오히려 더 적당한, 네, 거라고 생각해서 무패 라인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1, 2, 3번에서 투픽 쓰면 대부분 반대의 결과가 떴던 기억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에스턴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패턴 패였다라는 게 일단 존재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패턴은 아니었습니다. 대각선으로 갔을 때 3번 연속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였다를 적어놓은 거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큰 패턴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패턴이 있었고, 또 30개 픽 중에서 지금 현재 무승부가 20개, 원정 승이 17개, 홈 승이 14표,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턴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 가볼게요. 일단은 에스턴이 막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에 무승부가 많은 상태고, 또 에스턴 빌라는 4경기 동안 단 1승밖에 못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11위 대 12위 싸움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는 무승부를 되게 많이 캐고 있어요. 많이 캐고 있어서 무승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지울 수가 없는 건데, 일단은 3년간 크리스탈 팰리스가 4연속 같은 결과를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연무뿐만 아니라 4연승 4연패 이런 거를 3년간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3연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의 결과를 일단 지우고 승패 라인으로, 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지금 투표율도 홈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는 보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저는 그 에스턴 빌라도 그 흐름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홈에서의 전적을 살짝 봐보니까 질 팀한테만 진 것 같아요. 아스날, 레스터, 리버풀, 첼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기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으로 51% 정도가 몰린 것 같거든요. 이 정도까지 몰릴만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있더라고요. 보면 에스턴 빌라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3년도에 홈에서 한번 졌고, 그 이후로는 EPL에서 지질 않았어요. 무승부 1, 2, 3승 2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만큼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무를 배제하고 이제 승패 라인으로 결정을 저는 하고 들어갈 거고요. 뭐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개 픽에서 승이 19개, 무패는 12개씩 이렇게 돼 있고, 배당을 이제 한번 볼게요. 1.86 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한테는 3.55 줬어요. 무승부 3.15. 배당만 보면요, 이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오히려 승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네, 이거는 들어올 수 있는 배당입니다. 다 무승부도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패턴으로 지운 거일 뿐이지 무승부 가능성이 너무나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하지만 패턴 믿고 저는 승패 라인 가겠습니다. 이거 패도 들어올 수 있는 배당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 가겠습니다. 1, 2번에서 이렇게 투픽씩 썼는데 만약에 승무 뜬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가 싶어요. 네. 1, 2, 3번 다 통과 못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브라이턴 웨스트햄. 이 경기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죠. 이건 아마 홈 어웨이 성적 차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흐름도 뭐 당연히 홈팀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원정팀이 막 그렇게 나빠 보인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웨스트햄이 최근에 원정에서 첼시 뉴캐슬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경기가 막 단통 승이다 이렇게 막 느껴질 만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일단 브라이턴과 웨스트햄 경기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상대 전적, 그러니까 10경기 동안 4승 6무로 브라이턴이 웨스트햄한테 진 적이 없어요. 네, 일단 그 점이 있었고, 뭐 최근 흐름도 웨스트햄이 좀 더 브라이턴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홈 어웨이 했을 때 이 웨스트햄이 원정에서의 성적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이 브라이턴이 이길 확률이 되게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 상대 전적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마 그 11경기 동안인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고 나서 두 팀이 만났을 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을 겁니다. 브라이턴이. 그래서 투표율이 이렇게 몰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거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배당을 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변이 나올 수 있어요. 승 굉장히 위험한 배당이고, 일단 2.95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기게 된다면 3.45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이거 자칫하다가 뭐 브라이턴이 공격 기회를 하나라도 놓친다, 하나 놓치고 뭐 운 좋게 웨스트햄이 넣는다, 막 이렇게 하면 패도 뜰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단통으로 갈 건데요. 일단은 30개 중에서 25개의 픽이 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패턴은 일단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긴 한데, 저는 보통 같은 회차에 다이아몬드 패턴 같은 게 2개 이상이 나오게 되면 보통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3번은 일단 승업다 패턴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아마 이걸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패턴일 텐데, 여기서 4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3번은 승이 3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승업다 하나가 존재했고,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패업다, 이렇게 2개의 패턴이 존재할 경우에는 2개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승패 라인으로 결정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전 여기를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이 굉장히 위험한 배당이다. 패 뜰 수 있다. 웨스트햄이 브라이턴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두는, 네, 프리미어 리그에서, 네, 그래서 3번 경기는 웨스트햄 승으로 단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경기는 제가 이변을 항상 보잖아요. 이변을 보는데 이 경기는 막 엄청 확신까지 드는 경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지우고 싶은 경기였고, 근데 다만 줄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딱 48,000원에 맞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이 경기에 모험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저는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첼시 리즈. 사실 12대 17이고 뭐 첼시 상태 엉망이죠. 리즈도 엉망이지만 첼시도 지금 10경기 동안 단 1승밖에 하고 있지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첼시로 몰린 이유, 리즈가 못하니까. 첼시가 홈에서는 그나마 리즈를 잡아주겠지, 이걸 겁니다.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망가져 있는 첼시지만 리즈를 상대로는 이기겠다. 왜냐면 첼시 홈이기도 하고, 첼시 홈에서 리즈한테 마지막으로 진 게 2000년도 11월 12일이네요. 네, 그 이후로는 첼시가 리즈한테 홈에서 지질 않았습니다. 이 점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배당을 보니까 1.51에 3.65, 또 이변 배당 좋네요. 네, 이변 배당이에요. 일단 5배당짜리는 쌍수죠. 제가 근데 이게 4.85였으면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5배당이라서 못 가겠어요. 네, 높아요. 지금 첼시가
엄청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리즈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패가 5배당이라는 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기대값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변이라면 무승부인데 핸디값과 일치하는 배당을 줬고, 만약에 첼시가 여기서 이기게 된다면 2.5는 없습니다. 이건 3.40까지밖에 안 들어오는 경기.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겨도 1점 차. 네. 보시면 네, 뭐 첼시가 뭐 가뿐하게 이기면 뭐 좋겠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에서 강한 게 패턴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패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2연속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또. 근데 이렇게 지금 5연속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버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많이 없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네, 승, 무패 다 통틀어도 5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패를 일단 지웠습니다. 이 패턴이 뭐 믿음이 잘 안 가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4번도 3번과 마찬가지로 25개의 픽을 받았네요. 30개 픽 중에서 승에 엄청나게 몰렸다라는 거죠. 리즈 정도는 잡겠지 이 생각인데, 네, 충분히 승도 뜰 수 있는 배당이긴 합니다. 근데 무승부도 충분히 뜰 수 있는 배당이라는 거 무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4경기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경기 울버햄튼 토트넘인데요. 일단 15위 대 4위예요. 근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뭐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울버햄튼이지만 FA컵에서 일단은 졌죠. 예, 뭐 토트넘이 너무 들쑥날쑥한 느낌이고 항상 불안해요. 토트넘은. 그리고 일단 울버햄튼 홈에서 토트넘과의 상대 전적이 2연무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직전에 무승부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토트넘이 또 지면 원정 4연패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딱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해요. 정말 이거 왜 토트넘은 64.2%나 몰린지도 모르겠고, 울버햄튼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일단 리그 흐름만 따져보면 토트넘은 지금 4승 1패입니다. 리그만 따져보면 5경기 중에서. 그리고 4경기가 클린시트. 토트넘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단통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경기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고민이 많아요. 진짜 고민이 많은 경기인 것 같아요. 토트넘이 과연 원정에서 지금 4연패를 할 것인가? 울버햄튼이 홈에서 리버풀도 잡았었는데, 본머스한테 지기 전에는 리버풀도 잡았는데 토트넘이라고 못 잡을까? 배당 보겠습니다. 3.10, 3.20, 2.00. 쉽지 않네요. 예. 근데 이 배당 받은 거 치고 핸디값을 굉장히 깎아서 받았어요. 토트넘이. 이거는 저는 토트넘 가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지우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울버햄튼 홈에서 2연무 한 적 없다. 상대 전적에서. 그래서 이건 토트넘 승패 라인으로 일단 생각은 했는데 저는 토트넘 승 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어려웠는데 결심을 그냥 내립니다. 토트넘 승으로. 이변이라면 승이겠지만 토트넘의 4연패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어쨌든 토트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메리아 비아레알인데 자, 이 경기가 지금 알메리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좋아 보이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순위적으로는 분명 15위 대 7위로 비아레알이 좀 더 높지만 일단 두 팀의 흐름 상태가 비슷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도 똑같아요. 근데 알메리아는 직전에 홈에서 바르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워낙 잘해요. 홈에서 아마 4등일 겁니다. 홈 전적으로만 치면.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비아레알은 최근에 리그 흐름도 안 좋고 또 컵 경기를 제외하면 원정에서 최근 10경기 동안 단 1승밖에 못하고 있고, 뭐 마요르카, 엘체 이런 팀한테 대량 실점을 하면서 졌어요. 자, 근데 이 경기가 어떻게 알메리아가 정배가 아니고 비아레알이 진짜 2배당의 정배도 아닌 1.98의 정배를 받나?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메리아의 승을 보지 않습니다. 분명 들어올 수 있는 배당 3.00은 받긴 했는데 핸디값과는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일단 받고 있고요. 들어오게 된다면 무승부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98. 네. 그래서 저는 비아레알 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승부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무패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번이죠. 6번에
이제 이거 토트넘 24표 엄청 많이 몰렸네. 이것도 어쨌든 16, 15, 12 알메리아 쪽으로 좀 더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6번엔 패턴 없었습니다. 네. 뭐 단통이라면 패를 추천드리지만 저는 무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 다음 사우스햄튼 대 레스터. 야, 이것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솔직히 되게 어려운 경기인데 일단 22 대 14입니다. 순위적인 부분부터 일단 레스터가 좀 더 나아 보일 수는 있겠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현재 흐름은 뭐 레스터도 지금 현재 3연패 하고 있는 팀이라서 막 압도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홈팀이 지금 현재 5연패 하고 있거든요. 홈에서. 그러니까 이제 레스터가 여기서는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뭐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54.8%가 올린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경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배당만 보면 레스터 각이 굉장히 까다로운 배당 받았죠. 2.34라는 배당 받으면서. 근데 이런 배당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한다? 이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전 이거 보자마자 되게 두려웠거든요. 레스터로 가기가. 레스터가 높은 투표를 받고 있는데 이게 거부감이 들어요. 지금 왜 거부감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레스터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흐름도 아닌데 분명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죠. 상대 전적에서 뭔가 앞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닙니다. 그냥 레스터는 1차전 그러니까 레스터 홈에서 사우스햄튼을 불렀을 때도 사우스햄튼한테 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원정 경기로 가네. 근데 어떻게 네. 동기부여도 분명 지금 사우스햄튼은 승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상태일 텐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 못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경기인 것 같아요. 배당을 보겠습니다. 1.45, 2.5, 3.15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2.34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4.05로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스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거부감 많이 드는데 실버는 그렇게 했고요. 일단 승업다 패턴 존재하긴 했습니다. 여기 지금 5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패턴일 겁니다. 네, 저는 보통 예전부터 좀 고수한 패턴이 있는데 6번 이어지는 그때를 꺾습니다. 이렇게 같은 결과. 그래서 7번에는 승업다 네, 이렇게 했고요. 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겠죠. 네, 저는 레스터 단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8번 마요르카 엘체. 이게 1등 투표율입니다. 1등 투표율 받을만 해요. 이거는 받을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엘체가 너무 못하기도 하고요. 또 마요르카는 홈에서 지금 5경기 연속으로 지금 승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인다. 12대 22. 최근 흐름은 마요르카가 좀 더 낫지만 뭐 압도적이다 이런 거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홈에서 5연승을 하고 있고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원정팀은 5경기 연속 무승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뭐 최근 흐름만 본다면 마요르카도 뭔가 퐁당퐁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 보일 수는 있어요. 네. 일단 그런 것까지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마요르카와 엘체와의 상대 전적도 잠깐 살펴보니까 마요르카 홈에서는 또 엘체를 상대로 마요르카가 지질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엘체는 원정에서 1승도 없는 팀입니다. 네. 3무 8패. 모든 부분이 마요르카를 가리키고 있죠. 네, 마요르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경기입니다. 배당을 볼게요. 이변 배당 받았네요. 이변 배당입니다. 물론 뜰 수 있어요. 뜰 수 있는데 엘체가 원정에서 지금 실점을 많이 하는 팀 아닌가요? 레알한테 4실점 했고 세비야한테 3실점 했고 AT한테 2실점 2.95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거 마요르카 승 안 갑니다. 이거는 이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5.40이라는 배당이 너무 높습니다. 마요르카가 그 정도의 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엘체가 5.40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기대값을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게 4.40이었으면 엘체가 갔을 겁니다. 근데 5.40은 안 된다. 그래서 이변이라면 무승부죠. 승 아니니까 저는 이거 보겠습니다. 무승부.
단통입니다. 이거는 뭐 마요르카가 이기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냥 8번은 무 가기로 했고, 패턴에서도 일단 승업다 패턴이 존재하긴 했는데 이거 뭔 패턴이었냐? 이거였나? 이거 아닌데? 이 패턴인가? 네, 이 패턴이네요. 지금 좌둘 아래 하나 해가지고 다른 패턴이 흘러가고 있는 거를 승업다라고 정해놓은 거긴 합니다. 어쨌든 마요르카를 이변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AT 마드리드 세비야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4위 대 14위입니다. 최근 흐름은 AT 마드리드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뭐 세비야도 나쁘진 않아요. AT는 홈에서 무승부도 나름 많은 팀이기도 하고, 근데 승에 많이 몰려있죠. 세비야는 리그 원정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팀이고, AT는 직전에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3년간 2연속 무승부를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리그에서.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재 흐름으로 AT 마드리드가 분명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사실 세비야도 직전에 뭐 유로파 경기 말고 그냥 리그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사수나한테 진 건 빼고. 근데 이 경기가 뭐 AT가 좋아 보이는 경기는 맞죠. 보겠습니다. 배당 보면 5.10은 아니네요. 일단 기대값에 비해 높습니다, 제가 볼 땐.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긴 해요. 3.35는 아니다. 그럼 승패 라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경기고, 이 경기가 만약에 AT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 잠깐만요. 고민하게 되네 이것도. 제가 이게 원래 단통 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 지금. 뭔가 이변 같기도 하고. AT 마드리드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나 생각을 좀 해볼게요. AT 마드리드 홈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오케이. 뭔가 그렇게 압도적인 느낌은 아닌데 이건 승 가겠습니다. 네, 승 가고 이거는 핸승까지 뜰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2.11에 5.10 분명 배당은 맞는데 너무 높다. 세비야의 흐름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수치지 않나. 근데 순위가 4위 대 15위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나 이 생각도 드는데, 현재 세비야의 흐름으로, 리그 흐름으로는 이 5.10 배당이 좀 너무 투머치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으로 단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패턴은 무업다입니다. 진짜 강한 패턴이고요. 2연속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네, 참 신기한 게 굉장히 오랫동안 6년 7년간 여기서 이연무가 이거 직전에 무승부 이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연무가 이어지는 이 패턴이 없었어요, 이 9번에서는. 정말 6년간 되게 오랫동안인데 제가 계속 모은 거는 오랫동안 모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없었다?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업다를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9번은 무 없고 승패 라인에서 전 승 골랐고, 이변 보시려면 패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기. 다음에 이제 바야돌리드 에스파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17위 대 12위고 최근 흐름은 원정팀이 좀 더 나아 보여요. 근데 홈과 어웨이 성적으로는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단 리그 성적으로 상대 전적이 바야돌리드는 에스파뇰한테 진 적이 없더라고요. 홈에서 4승 4무입니다. 그러니까 바야돌리드가 이제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 경기에서. 뭐 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메이네. 어쨌든 바야돌리드가 홈에서 리그 상대 전적 4승 3무. 잠시만요. 그리고 에스파뇰이 만약에 이번에 이기면 클린시트를 하게 됩니다.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이기게 되면. 근데 이게 딱 한 번밖에 없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바야돌리드 에스파뇰은 배당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17을 받고 4.5에 3.80 너무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이거 4.5는 안 들어오고, 들어오게 된다면 3.80일 텐데 이거는 1.53, 2.80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승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승패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에스파뇰 단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홈팀이 28.5%? 글쎄요, 이게 왜 수치가 더 낮나? 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이 아무래도 원정팀이 좀 더 낫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홈 어웨이 이런 부분이 있고 상대 전적 진 적이 없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보면 에스파뇰
이게 이 투표율보다 높다라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에스파뇰 단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10번은 네,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 목이 너무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경기. 이 경기는 패턴 없는데, 원래는 다이아몬드 패턴이면 적어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위에도 다이아몬드 패턴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다이아몬드 패턴 그냥 무시했습니다. 노팅엄 대 에버턴입니다. 배당 보면 어지럽죠. 어지러운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아, 네. 일단 두 팀의 흐름이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홈팀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팅엄이. 홈팀은 최근에 8경기 동안 무패를 하고 있고, 원정팀은 8경기 동안 무승을 하고 있어요. 컵 포함하면 10경기 동안 무승을 하고 있는 건데, 배당을 또 노팅엄 쪽으로 뭔가 엄청 높게 줬죠. 진짜 엄청 높게 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홈 성적이 좋고 원정 성적이 구린 에버턴을 만났는데 이렇게 준다. 보통 같았으면 전 이걸 꺾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을 줬어요. 이 핸디캡에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을 줬습니다. 5.50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높아요. 이 기대값에 비해 너무나 높은 배당을 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3.95는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다. 에버턴을 상대로 1점 차로 승리를 거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팀 모두 다 실점을 많이 했잖아요, 직전에. 그러면 이 경기에서도 실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언더에다가 1.46? 완전한 정배를 줬다? 그럼 이거는 1대0밖에 없죠. 노팅엄의 승리라고 하면. 전 언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기거든요. 이건 스코어로도 가볼 법한 경기입니다. 3.90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7.8% 정도 몰려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배당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홈 쪽으로 몰리고 있다. 저는 11번은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리버풀 대 맨유. 제일 어려웠던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웬만하면 그냥 지우고 싶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버풀은 최근 흐름으로만 보면 분명 맨유가 더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두 팀이 라이벌전이기도 하고요. 라이벌전은 그 현재 흐름 이런 거보다 그냥 이 두 팀이 이 경기를 무슨 각오로 임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급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최근 보여준 흐름으로는 맨유가 좀 더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리버풀이 최근 4경기 동안 클린시트를 기록을 하고,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홈에서 딱 한 번밖에 져보질 않았어요. 저는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홈에서만큼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유가 이번에는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맨유로 막 완전하게 느껴지는 경기가 아니라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강하게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또 뭐 특이사항이 있나 또 보니까, 네, 리버풀이 홈에서 맨유한테 7경기 연속으로 지고 있질 않습니다. 4승 3무.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홈에선. 글쎄요. 네. 투표율은 맨유 쪽으로 몰려 있는데 배당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여기서 제일 의문이 든 건 뭐냐면, 무승부 투표율이 왜 제일 낮죠? 승점 3점만을 원하는 매치여서 그런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을 수가 있나? 배당도 이렇게 높고 뭔가 이상하네요. 투표율과 배당이 이렇게 뭔가 일치하게끔 높죠? 여긴 낮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기대값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높을수록. 예. 이거는 낮고, 기대값이 없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무승부가 엄청 땡기는 그런 것 같아요. 리버풀이 이기게 된다면 2점 차 이상으로 이기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맨유가 이길 수 있는 배당이기도 하고. 전 이 경기 솔직히 지우고 싶어요. 네,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 경기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 저는 승무패로 지우는 건 좀 에반 것 같고. 리버풀 쌍수 좋네 또. 되게 어려운 경기네요. 진짜 지우겠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무 어려워요. 다음에 13번 경기. 여기도 이제 9번만큼 굉장히 강한 패턴이었는데, 일단 여기 13번이 4연승 이상이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 4연승이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래서 승을 좀 안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라요입니다. 라요와 빌바오인데 일단 리그 흐름은 라요가 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최근 원정에서 10경기 동안 이 빌바오는 원정에서 10경기 동안 2승밖에 거두지를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라요는 홈에서 딱 단 2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근데 왜 라요가 역배냐? 이게 의문입니다. 여기도 진짜 어려운데. 근데 제가 아까 승업다 있죠. 저는 승업다 있었잖아요. 패턴 믿고 그냥 무패 가겠습니다. 일단은 무도 들어올 수 있는 배당으로 보이고요. 쌍수를 줬으니까 빌바오가 이기게 된다면 2점차 이상의 승리가 보이는데 이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무패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티스 레알은 이거는 원래부터 원피이긴 했는데 저는 레알 사이드 보고 있어요. 일단은 베티스가 이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레알 일단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일단은 베티스가 3연승 거두고 있고요. 레알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바르샤, AT 마드리드. 그리고 컵 경기를 3월 3일, 그러니까 어제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베티스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게다가 베티스 홈에서 붙고, 네. 그러니까 레알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그림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알이 지금 원정에서 퐁당퐁당 하면서 굉장히 또, 네, 막, 그 승패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변이라면 4.45는 너무 높다. 그래서 3.60은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레알이 만약에 승리라면, 뭐 둘 다 들어올 수 있네요. 네, 이건 무패 라인으로 보여요. 근데 레알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무승부를 딱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근데 그거로 무승부를 안 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단통이면 패인데 이변이면 무다. 무도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긴 하다. 근데 이거 전에 레스터랑 아스날 했을 때 받았던 배당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스날이 그때 2점차 이상으로 이겼죠.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레알 승 가겠습니다. 레알의 승을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통 승 갈게요. 네, 고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픽은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96,000원이라 하나를 줄여야 되거든요. 저는 빌바오 쪽에서 좀 줄여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배당만 보면 빌바오는 이길 수 없는 배당을 받은 거긴 하거든요. 이게 딱 좋아요. 딱 무승부 가기 딱 좋은데 예, 저는 빌바오는 안 가겠습니다. 단통 무로 갈게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1, 2, 3번 저 통과한 적이 저번 회차 유일하게 통과했었고, 유일한 거 진짜 오랜만에 이번에도 통과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변을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가 마요르카, 이거는 좀 세게 보고 있다. 토트넘은 진짜 불안하다. 첼시 리즈는 첼시 사이드는 맞는데 무승부까지도 이건 분명 1점차 승부일 것이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스코어로 가볼 법한 경기이기도 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